네, 이번 강좌는 리액트 실전 압축 요약본입니다. 리액트 기초 강좌고요. 제가 이거 기업 교육 때 쓰던 자료를 조금 바꿔서 리액트 기초 강좌로 이제 편집을 좀 했어요. 네, 제가 이 강좌를 내는 이유는 지금 여기 원래는 제가 리액트 기초 강좌로 웹게임 리액트 이 강좌를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너무 버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리액트 좀 기초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강좌라서 13시간 45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듣기에는 조금 버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내외로 요약을 한 압축 강좌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여유롭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웹게임을 만들며 배우는 리액트 요거 이제 리액트 18 버전까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요거 그냥 배우시면 돼요. 요거 13,500명 들었죠. 무료 강좌인데다가 13,500명 들은 인표론 대표 리액트 강좌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또는 제가 이 강좌를 찍는 이유가 넥스트 13 버전 앱 디렉토리 강좌를 이제 곧 제가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넥스트 13 버전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리액트가 선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 리액트를 배워야 되겠다 또는 리액트를 복습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13시간 45분짜리 들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1시간 내외로 압축한 리액트 실전 압축 요약 강좌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리액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사실 리액트 요즘 배우는 분들은 리액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리액트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우시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 그냥 모든 회사들이 다 리액트로 개발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리액트를 그냥 리액트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쓰는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역사 같은 거를 배우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가 이거 역사 강의가 아니라 코딩 강의이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이 개발을 한 거고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현재 점유율 1위 프론트 쪽에서 점유율 1위고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이 전부 다 리액트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 앵귤러, 스벨트, 프리액트, 솔리드 이런 것들 경쟁자들이 있는데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리액트가 1등이다. 그렇다고 뭐 다른 애들이 뭐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예전에 jQuery라는 걸로 웹사이트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가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리액트가 나왔고 그 뒤에 뷰, 그 다음에 스벨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리액트가 가장 최신 거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온 뷰나 스벨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뷰나 스벨트 이런 애들은 리액트보다 안 좋냐? 아니에요. 리액트보다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뷰나 스벨트가 리액트보다 좋기는 하거든요. 애초에 리액트보다 나중에 만들었는데 리액트보다 안 좋으면 아무도 안 쓰긴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뷰랑 스벨트는 리액트보다 좋기는 해요. 편한 것도 있고. 근데 왜 리액트가 1등이냐?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항상 좋은 게 1등을 하진 않습니다. 리액트도 솔직히 지금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하는 것이고 뷰나 스벨트는 리액트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리액트 하던 사람이 갈아탈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1등 자리를 못 뺏은 거예요.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새로운 걸로 넘어가기를 좀 많이 꺼려해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이런 거 배우는 거를 살짝 두려워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려면 압도적으로 좋거나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뷰나 스벨트는 리액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뭔가 좋다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jQuery에서 리액트로 이제 대세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jQuery에서 리액트는 뭔가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jQuery에서 리액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거의 jQuery는 뭐 죽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jQuery는 아직도 간단한 웹사이트 여기서는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솔직히 jQuery로 만들어도 되는 웹사이트가 리액트로 만들어진 경우 그런 경우가 엄청 허다해요.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솔직히 그 적합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jQuery만으로도 충분한 웹사이트에서 일부러 뭐 기술력 뽐낸다고 리액트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jQuery도 아직 현역이고 잘 쓰면 충분하다는 점. 하지만 저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리액트를 할 거라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jQuery에서 리액트로 왜 건너갔을까?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유가 좀 많기는 한데 리액트 체험 배우거나 복습하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페이지 전원 없이 앱 같은 느낌을 원할 때, 요즘은 웹사이트가 살짝 앱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웹페이지이던 시절에는 특히 네이버에 뭐 검색하거나 이럴 때는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막 깜빡거리면서 모든 페이지가 막 싹 사라졌다가 새로운 페이지가 뜨고 막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뭐 지메일 막 이런 애들 보시면 뭔가 큰 틀, 뼈대 같은 거는 유지되면서 안에 콘텐츠들만 이렇게 쏙쏙 바뀌어요. 그게 사실 애초에 페이지는 하나인데 그 내부 공간만 이렇게 좀 바꾸는, 그래서 이거를 SPA라고 하거든요. 싱글 페이지, 페이지가 하나인 앱인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과거에는 이렇게 MPA,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었다가 최근에는 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거에 적합한 게 이제 리액트입니다. 그러면 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요게 왜 수요가 늘었냐면,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하면 좋은 점이 뭐 데이터 유지하거나 그런 점에서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전에 있던 페이지의 데이터들이 전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저장소 같은 거를 둬야 되는데, 사실 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얘네는 한 페이지에서 내부 콘텐츠만 살짝 갈아 끼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한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 유지돼요. 새로 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닫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 유지,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어요. 2015년부터 이제 프론트 개발자라는 직업도 새로 생기고 프론트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거든요. 왜 비중이 높아지냐? 저는 프로그래밍 세상에서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다 백엔드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론트는 데이터를 달라고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빌어가지고 받는 그런 살짝 의존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되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뭘 할 수 있죠? 데이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예전에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일 때는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데이터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매번 백엔드 개발자한테 빌어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일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받아오면 여러분들은 그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론트 개발자가 점점 중요한 역할, 프론트 개발자의 위상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백엔드에서도 막 데이터를 위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프론트엔드에서는 뭐 아키텍처랄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프론트 쪽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MVC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백엔드에서 좀 자주 쓰던 거예요. 백엔드에서 자주 쓰던 아키텍처인데 요거를 프론트에 그대로 가져와서 하려고 했더니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렇겠죠. 백엔드의 아키텍처를 억지로 프론트에 가져오니까 당연히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얘를 시도했던 애가 이제 앵귤러예요. 앵귤러.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여기 중간에 언급도 안 했던 앵귤러가 있는데, 이 앵귤러가 처음에 리액트처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했지만 이 아키텍처를 잘못 잡는 바람에 망했어요. 망하고 바로 리액트한테 이 권좌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리액트가 갖고 있었는데요. 살짝 뭐 앵귤러도 잠깐 보자면, 앵귤러는 이제 지메일, 구글이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할 때 지메일에서 처음으로 이 SPA를 도입했어요. 또 AJAX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의 시초가 거의 지메일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MVC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웹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데, 그래서 앱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메일이나 이런 거 보면 웹사이트 느낌이 아니라 앱 같은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인 큰 뼈대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뼈대는 바뀌지 않은 채, 예를 들어 메일 쓰기 같은 거 누르면 페이지가 새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일 쓰는 창이 그 위에 하나 딱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메일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페이지가 뭐 깜빡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메일함, 그 메일 내용만 바뀌죠. 그런 식으로 앱 같은 느낌은 성공을 했는데, 요거 MVC 패턴이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뭔가 프론트에서 너무 불편해요. 프론트 쪽에서 MVC 패턴은 안 맞다는 게 이 앵귤러 때문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만든 앵귤러는 살짝 점점 묻히고, 사람들이 막 이제 앵귤러 너무 불편한데 뭐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여러 대안은 있었어요.
나가웃.js 뭐 이런 것도 있고 백본도 있고 막 대안들이 많긴 했었는데 그 중에 이 플럭스 패턴이라는 걸 사용한 리액트, 드디어 이제 리액트가 나오죠. 리액트가 이 플럭스 패턴을 사용해서 앵귤러가 갖고 있었던 그 MVC 패턴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더 알고 가시면 좋은데, 그 앵귤러는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예를 들어 뭐 부모 자식 관계가 있을 때 부모가 자식의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양방향 투웨이 바인딩 또는 바이디렉셔널 바인딩, 요런 거를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용어만 알아두고 가세요. 압축 시간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리액트는 이 플럭스 패턴을 사용하면서 얘는 이제 원웨이예요. 원웨이 바인딩, 단방향 바인딩.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전부 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거꾸로 거슬러 가는 게 없죠. 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데이터의 흐름이 딱 하나로 일관성이 있어져요.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 이러면 좋은 점이 어떤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걔를 누가 바꿨는지 추적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방향이 이렇게 한 방향이니까 예를 들어 뷰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스토어를 보고, 스토어가 바뀌었다 그 전으로 돌아가서 디스패처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심플. 요거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단방향으로 하면 대규모 웹사이트, 그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는 정말 크거든요. 그런 데서 그 양방향 바인딩을 쓰면 뭐 부모가 자식을 바꾸고 자식이 부모를 바꾸고 하면 나중에 뭐 에러 났을 때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방향을 하면 나를 바꾼 애는 누구겠어요? 부모 한 명밖에 없는 거죠. 나를 바꾼 애가 부모랑 자식 둘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 가서 원인을 찾고, 부모가 범인이 아니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원인을 찾고, 증조한테 찾고, 고조한테 찾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규모에 적합합니다. 원웨이라는 게 대규모에 적합해요. 사실 요거는 좀 역사적인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살짝 지금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실제 코드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코드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죠. 그래서 일단 역사는 이렇고, 리액트는 원웨이 바인딩, 단방향 바인딩을 채택해서 버그 잡기가 너무 쉽다. 근데 이게 원웨이 바인딩도 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자식이 부모를 못 바꾼다 그랬죠. 부모만 자식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리액트에서 리액트만의 패턴으로 해결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역사를 좀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게, 이런 거를 보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왜 리액트를 쓰게 됐는지. 사실 리액트 쓸 때까지 한 7, 8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AJAX가 나온 후로부터 7, 8년 동안 그 리액트가 나오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프론트엔드 쪽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진짜 제가 10분 만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HTML, 그 다음에 CSS, CSS랑 여기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지금 웹이 구성이 되죠. 이거는 웹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HTML은 구조, CSS는 디자인, 자바스크립트는 동작,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HTML 파일 안에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죠. 물론 여기 스타일은 CSS 파일로 뺄 수 있고 스크립트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HTML에서 다 불러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 파일에 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버튼 하나에서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버튼에 스타일 이렇게 적용을 하고,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 클릭하면 콘솔 로그하는 이벤트 리스너 붙여놨어요. 근데 버튼이 만약에 여러 개 된다 하면 그 버튼 각각 이렇게 달아줘야 되죠. 근데 요즘 웹사이트 어떻죠? 요즘 웹사이트 한 페이지에 버튼이 진짜 수백 개예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만 봐도 버튼이 수백 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서 요런 이벤트 리스너, 요런 것들 수백 개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너무 많아지면 이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고 막 오타도 나고, 얘가 도대체 어디랑 매칭되는지 그것도 헷갈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시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버리자,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요러면 버튼을 만드는 함수 만들고, 버튼 만드는 함수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돼요. 호출하면 버튼이 3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아까에 비해서, 아까는 여기 1 요게 있으면 요거는 지금 여기와 연결되고, 얘는 여기와 연결되고, 3은 여기와 연결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요즘 방식대로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 방식대로 하면 여기에 하나로 싹 모여 있죠. 그게 편한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편하기는 한데 문제는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라서 가독성이 너무 안 좋아요. HTML이 장점이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화면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가독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HTML은 그냥 딱 명확하잖아요. 요게 버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다 만들려고 했더니 이거 너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하되 좀 가독성은 좋은 그런 방식을 고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JSX, JSX인데요. 요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여기는 그냥 흔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뜬금없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이렇게 HTML 태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는 아니고 사실 얘는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도 아니고 타입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 근데 어차피 타입스크립트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게 될 거니까 타입스크립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JSX라는 새로운 문법 그거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쓰는 와중에 여기 HTML 태그만 이렇게 편하게. 근데 물론 브라우저는 이런 JSX 파일을 인식을 못해요. JSX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고 나면 다시 브라우저가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이 함수 뭉치를 이렇게 HTML 태그 같이 쓴 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 함수 이름이 next 버튼이잖아요. next 버튼. 그 next 버튼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태그를 만든 거예요. 태그. 새로운 태그를 만들었는데 그 태그의 기능, 클릭하는 거랑 또는 뭐 CSS 이런 것까지 전부 한 파일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면 좋은 점이 뭐죠? 이러면 이렇게 이 next 버튼이라는 거 하나 썼을 때 얘는 CSS도 적용되어 있고 기능, 클릭했을 때 기능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뭐 네이버 화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버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됩니다. 전부 하나하나를 JSX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버튼들이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도 들어가 있는 완성체가 되는 거죠. 이런 완성체를 저희는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컴포넌트. 그래서 요즘 웹 개발은 이런 컴포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쳐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포넌트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다 불러와서 합쳐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으로 만든다. 이렇게 컴포넌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컴포넌트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JSX, 확장자는 .jsx, 자바스크립트에다가 뒤에 x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고, 타입스크립트일 때는 tsx입니다. x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브라우저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주는 와중에 요런 툴들 있죠. 요런 툴들이 여러 개의 JSX 파일, 왜냐면 컴포넌트별로 JSX 파일이 하나씩 있는데 실제 웹사이트는 컴포넌트가 엄청 많다 그랬죠. 그런 애들을 JS 파일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이버 한번 켜볼까요? 네이버 한번 켜보면 컴포넌트가 정확히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대충 보여드리자면 요거 하나가 컴포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컴포넌트? 검색창 컴포넌트. 그 다음에 얘는 메뉴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내정보 컴포넌트, 그 다음에 여기는 알림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 광고 컴포넌트.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뉴스 컴포넌트, 여기 뭐 날씨 컴포넌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전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는 그럼 뭐냐, 예전처럼 HTML 안에 CSS, 자바스크립트 합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어요. 얘도 JSX고, 얘도 JSX고, 얘도 JSX고. 이러면 JSX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마지막에 이 전체 JSX, 이 네이버라는 전체 컴포넌트를 하나 딱 두고 그 안에 잘 배치를 해요, 얘네들을. 그리고 이제 아까 JSX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툴로 그냥 합쳐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리액트로 오실 텐데 개발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다른 이유가 요런 컴포넌트들,
실제로 이런 컴포넌트들이 엄청 무수하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좀 큰 단위로 잘랐는데 사실 얘네 하나하나도 다 별도의 컴포넌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안 그러면 이런 페이지들 만들 때 너무 복잡해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HTML과 자바스크립트, HTML과 CSS 얘네들의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HTML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어디 있지? 막 몇천 줄 막 내려서 찾아야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컴포넌트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잠깐 그 타입스크립트를 언급을 했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여러분들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에서 자바스크립트 대신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타입스크립트는 90%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타입스크립트 나머지 10%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리액트도 이제 HTML이랑 CSS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액트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액트나 타입스크립트 공부할 때도 계속 자바스크립트를 자꾸자꾸 익혀 나가야 돼요. 자바스크립트가 이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중요해요. 프론트엔드에서 처음이자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자바스크립트를 익히시고, 제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교과서 책도 냈고 인프런에 타입스크립트 올인원 강좌 요것도 냈기 때문에 요걸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코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보시면 아까 막 이런 역사 설명했던 거, 그게 말로 들었을 때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코드로 보면 좀 와닿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로 리액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